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배팅 유시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5일 서울경마장 토요경마 예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역시 오늘 또 변함없이 혈통 전문가 박명희 위원, 또 기쇼배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 날씨는 정말 사선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살짝 천둥이 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이게 또 이 날씨가 좀 춥고 하면 경주로도 좀 결빙이 오래되면서 좀 약간 무거워지는 맛이 있으면서 뭔가 좀 배당도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있던데요. 지난주부터 좀 사실 시작이 됐죠. 지난주부터 주로가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선행마들이 잘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겨울에는 좀 추운 맛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즌이 도래를 하지 않았나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서울경마도 그렇고 지금 5주 동안에 이제 경마를 치러야 되는데 좀 편성 이번 주가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지난주 레이스가 또 승학리에 정리가 되었고요. 또 이제 박남규 위원께서는 일요경마 상당히 더 재미있었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요경마 부산에서는 뭐 탑을 날았습니다. 서울경마장도 그렇고요. 자, 이 김태훈 기자가 이제 서울 삼경주 토르 브라운에 있었죠. 저도 이번 경기 고경주 상당히 좀 좋았던 게임인데 토르 브라운을 중심으로 24.9배 쌍성시까지 하이 경마 취재 기자들은 쌍복 다 진짜 좋아하는 맛있는 것 같아요. 경마는 뭐 기수들도 우승을 취지 미차간 전심이 안 쓰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태훈 기자는 24.9배 그리고 상승시 58.0배. 저는 쌍승보다는 저는 삼복시. 말만 아시겠으면 삼복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복승이 인기맛 3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기맛 3차과 복병맛 3차가 이제 교체될 때 그 타이밍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은명이의 매직 스텝이 선전해주면서 삼복승 63.6배짜리 주력을 한번 때려 들어가지고 오전장 상해드렸고, 또 119면 이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15.6배짜리 역시 삼복승으로 주력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드렸고요. 토요 경마도 또 제주 경마에서 제주 오경주도 한번 적중이 나와주었는데, 이번 주 제주도 제가 금주 경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편성보다는 훨씬 더 좋은 편성입니다. 이번 주 제주 경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한번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이제 12개가 준비되어 있고, 박 의원께서는 이 3경주하고 9경주 승부를 보기시고, 김태훈 기자 5경주 11경주입니다. 자,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할게요.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인데 이 7번에 이제 두하데코 그리고 4번에 댄싱 울프가 인기 만권인데요. 완전 기본만 있는데요. 그렇죠. 좀 뭐 4번, 7번이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인기마다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은 플라이윙을 재밌게 봅니다. 이 플라이윙이 이제 호킹이 가만데 혈통적으로도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그동안 이제 이런 뚜렷한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약간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데뷔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교까지 소화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댄싱 울프나 두하데코나 마필도 그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압도를 하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번 게이트의 플라이윙에게 뭐 첫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김동수가 처음 탔지 않습니까? 예. 좀 그림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김동수 기수가 정말 잘 타는 기수 같아요. 매번 신인 기수들이 데뷔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이제 그렇죠. A급이 나와요. 이찬호도 그랬고요. 뭐 서승훈이도 그랬고.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복마들 간의 접전 경주고요. 보여주는 걸음 자체나 전개를 봤을 때는 1번마 플라이윙, 4번마 댄싱 울프, 7번마 두하데코 세마필이 좀 낫습니다. 문제는 배팅하기에는 조금 깝깝한 세마필 다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복병, 배당을 좀 노려본다면은 저는 8번마 미스월드라는 마필, 요 마필을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주행 검사 때는 조금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데뷔전 때 좀 앞에 붙었고요. 이만의 특징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마필이 뭐 옆에 갇히거나 하면 아예 못 뛰는데, 자, 최외곽 게이트고요. 기승수에서 좀 더 야무진 이상혁 기술 교체가 됐고 4번마 데이싱골프를 보내주고 외곽 쪽에 붙어준다면은 지금 컨디션이나 걸음발 자체는 분명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진마 경기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있다.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이 8번마 미스월드를 먹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이제 4번, 7번 액면대로 팔려고 했는데 둘 다 기본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번에 도와댔고 직전에 선제했습니다만 이번 한 차례 더 검증이 필요한 말 같고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두 마리는 1번의 플라이윙 그리고 8번의 미스월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자, 이 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의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3번의 스피드 제왕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 이번에 빅토리아 블루라든지 6번의 신비정상, 7번의 에스페로 출전 둘째 비슷해서 좀 빡빡한 느낌 드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약간 기복마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번 스피드 제왕이 이편상이라면 첫 입상을 노려볼 만하죠. 기본적으로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그래도 출전 마필 중에서 스피드 제왕이 좀 돋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2번, 6번, 7번 중에서는 그래도 6번마 신비 정상이 좀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그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6번마 신비 정상과 3번 스피드 제왕을 기본 마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성 기자. 이번 주 이 경주는 얼핏 보면은 신의 마필 대간의 혼전 경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36 대끼리 한방 봅니다. 저도 3번마 스피드 제왕은 마필 자체가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데 이상혁 기수가 훈련을 맡아서 하면서 많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 뛰었던 정도만 뛰어도 이번 경주 입상 가능한데 컨디션은 직전보다 좀 더 낫다. 3번마 스피드 제왕은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고 2번마 빅토리 블루가 직전 경주 입상을 하긴 했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고 약간의 어부질성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패턴이 온다고는 좀 믿음이 들어가고요. 7번 에스페로 역시 김기래 기수가 이빠이 승부를 해서 3착 정도가 최선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유일한 변수가 이 8번마 플리프로의 단독 선행을 나갔을 때 버티는 그건데 최근 경주 자체를 봤을 때도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막판에 걸음이 섰기 때문에 6번마 신비정상이 깡바닥 투입이긴 하지만 싹수를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3번, 6번 대결이지만 3번, 6번 한 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프로는 액면은 바닥인데 이거 나부터마다 왜 이리 많이 팔리는 겁니까? 근데 인기 3위 휘황 원하고도 많이 팔리고 저게 대해서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팔리는 것 같아요. 많이 풀빵이던데 진짜 이거. 김동석에서 기승이라 했더라도 입구야수 기수라는 김동석이 못한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8월 30일 레이스가 좀 인상적이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스낵 나와서 버티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8월 플리플로는 또 이번에도 어느 정도 한 준준 대기까지 팔리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3번, 6번 그나마 이 두 마리가 또 점차적으로 또 힘도 좀 차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또 돋보이는 두 마리가 아닌가 느낌이 있네요. 대길 인정. 자, 3경주 국산 여권의 최미다 레이스 1번이 콰드리가 이거 상당히 잘 뜨던데요. 1번은 카드리가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는데 4번은 이제 휘끼 캡틴이라든지 시가 에이스 같은 말이 되는데 자,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역시 이런 레이스를 또 박남기 위원이 또 승부를 과감하게 어떤 레이스가 아닌가 이거 한번 제대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 의원의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자, 김태형 기자 먼저 말씀하시죠.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주행 검사 때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던 1번 콰드리가 10번 볼포니 매직, 12번 시가에스 생각보다 좀 나은데 일단 1번만 콰드리가 주행 검사 때 기록이나 이 챙기에서만 보면은 거의 압도적인 쪽입니다. 선행 가서 1분 2초 7.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경주 주행모터 고도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마필의 십성은 약간 도주성이 있습니다. 혼자 제풀에 쭉 나갔다가 막판에 파닥파닥 쓰는 그런 걸음인데 주행 검사 때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 초반에 약간의 경합이 펼쳐진다면은 일반마 쿼드리가 확실한 충만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충만은 바로 4번마 PK 캡틴, 이 4번마 PK 캡틴이 되겠습니다. 기대는 악벽이 지금 많이 교정이 되면서 상태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도 실전 뛰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1000m 지금 컨디션이라 걸음발이 그 데뷔전 때보다 좋고 직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경험이 있는 이 4번 PK 캡틴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주행 검사 때 모습이 좋았던 1번, 12번, 4번 요 세 마필이 좀 같이 팔리는데 저는 그 배팅의 축은 요 세 마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 편성도 그렇고 이번 경주는 정말 고배당으로 제가 좀 벼르고 있었던 그 마필 한도 놓고 철저히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발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선행권에 또 빡빡하게 좀 나갈 수 있는 전개구도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에 집중된 무리한 승부보다는 한번 복병만을 중심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는 타이밍이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을 믿고 가는 경주 3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 들어갈게요. 4경주는 국산 5권의 첨단 레이서로 편성이 되겠고요. 일단 2번에 돌직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3번에 더블 럭키, 또 5번에 슈퍼 임팩트, 8번에 칠풍도 있고요. 1번에 사방울 톤문 골고루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번 뭐 돌직구가 좀 유리하죠. 일단 경주거리가 3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정말 많이 보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약간 그 이 마필은 그 안쪽으로 기대는 좀 압박이 있는데 천만타라면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돌직구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는 뭐 휘황하고 나옵니다만 3번 더블 럭키가 기본적인 사이즈도 있고 또 조교도 정상적인 조교 강조교로 무장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선행도 가능하고 제가 볼 때 뭐 선행권에서도 능력 발휘를 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을 기본 막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저는 이번 경주는 5번마 슈퍼 임팩트를 축으로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슈퍼 임팩트 직전 경주 1300m 첫 도전에서 종반에 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더라도 제가 추천해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1000m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상대 선행마 3번마 더블 럭키 정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번마 슈퍼 임팩트가 좀 빠르고요. 선행 가면은 1000m는 그냥 뺑돌 수 있는 앞필이기 때문에 5번을 놓고 공략하시는데 자, 후차권은 답이 없습니다. 1번 사발통문 자력은 어렵지만 어부질이 가능하고요. 이번 돌직구는 분명 싹수 자체는 더 있는 마필이지만 아직까지도 악벽이나 고개 높고 뭐 기대는 악벽 자체가 전혀 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3번 더블 럭키는 역시 뭐 기본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지만 공백기가 분명 변수가 되겠고요. 항상 3착을 대고 있는 8번마 질풍까지 어차피 저는 5번 놓고 2번, 3번의 불안 요소가 좀 능력이 좀 있는 2번, 3번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1번, 8번까지 가능성을 보되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더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2번 인기만큼 2번에 돌직구, 3번에 더블 럭키, 또 김태균 기자가 언급이 되어 있는 슈퍼 임팩트도 선행당하는 조건이라면 좀 뭐 해볼만하지 느낌이고요. 혹시 복병은 1번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어들면서 유리한 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원게이트에서 기습이 가능한 1번의 사벌 통문까지 일단 펼쳐내있어가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돌직구로 들어선 1번, 3번, 5번 인기만 접전 구도인데 참 조금 까다로움이 있네요. 예. 한 방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문제될 것 같고요. 자,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권의 1200 김태형 기자가 첫 번째 추천한 게임인데요. 주력 한 방에 막권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7번 럭키라이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면서 3번의 코스모스와 지금 8번에 승정하는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충마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그 선행형 경주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고 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 라온영광이나 코스모스도 뭐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고 이 럭키라이트도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힘을 또 쓰고 가야 되는 조건이라면 럭키라이트도 뭐 충막감으로는 2%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번 트리케트가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런 편성이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주로 자체도 지금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번 트리케트의 막판 취입 한 발의 이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일단 이번 제 5경주는 뭐 받치는 맞건 없이 3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격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3번 코스모스, 2번 라온영광 두 마필이 좀 셉니다. 문제는 공백기 자체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 이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여기 뭐 7번마 럭키라이트가 과연 승군전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정리가 딱 됩니다. 이번 제 5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받치는 막건 없이 딱 한 방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라온영광은 좀 체중이 좀 늘어나면서 부진해가지고 바로 휴양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좀 체중 조절이 있지 않나 느낌이 좀 있고요. 공백이 부담이 있습니다만 코스모스도 사이즈는 나노마필이고 실블 럭키라이트도 있고요. 골고루 있는데 김태형 기자 노리는 한 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한 방에 일단 무게 중심을 싣는다면은 의외로 이게 받치고 때리는 한 방이 있고 안 받치고 그냥 몰빵으로 가는 게 있는데 안 받치는 거는 진짜 이게 뭐 대끼리 준대끼리 하더라도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짭짤합니다. 믿고 하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기대드리고요. 자, 8경주 보실게요. 혼합 4분에 1200으로 준비된 8경주는 이제 14번에 6경주가 이제 혼합 4분에 1200이고 이번 경기는 4번에 아르고 럭키 중심으로 딱 2번에 라온 아우라, 3번에 원더풀 룰러 딱 세 마리 구도가 많이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마필 외에도 뭐 6번만 레츠고런이나 10번만 해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충마가 없는 애 있습니다. 액면은 뭐 2번, 3번, 4번이 뭐 배당발 주도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6번만 레츠고런이란 마필도 이제는 좀 힘이 찰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레츠고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10번만 해운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 데뷔전보다는 좀 걸음의 변화가 온 느낌이기 때문에 10번만 해운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몇 번 뛰지 않은 신인 마필들 근데 뭐 실전에서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준 신마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마필은 이 3번만 원더풀 룰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데뷔전 때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주행 검사 때는 발주도 좋지 않고 맹탕이었는데 의외로 1200m 출전했었는데 아쉬운 오착인데 이번 경주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음이나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그렇다면 한 번만 원더풀 룰러가 배팅에서는 충막 아니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 대끼리로 팔려는 이번만 라운아우라 요마필 실전에서 생각보다 모두도 너무 못 뜁니다. 데뷔전 때도 많이 괜찮았고 직전 경주도 많이 괜찮았고 두 번도 안 되자 지금 이쿠 선수를 교체를 해서 출전하고 있고 4번만 아르고 로키는 걸음 자체는 분명 낮은 건 분명하지만 이 9주간의 출전 주기 자체가 썩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3번 놓고 2번, 4번이 좀 불안한 가운데 6번도 가능하고 여기 1번만 고속주파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마필 직전 경주 정말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막상 가서 맹탕인데 1번 게이트에 1200이라면은 직전 경주 바람 내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1번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3번 놓고 한 방을 현장에서 골라야 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2번, 3번, 4번 중에서는 3번의 원더풀러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요, 사실. 자, 사실 원더풀러는 제가 지난 데뷔전 때 이거 UC 추천 경기로 갔었는데 좀 그만큼 원더풀러에 대한 저는 그 발전의 여지는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실제로 배팅이 좋은 원더풀러라고 봅니다.
라우나우라는 분명히 지난번에 그 조교 패턴의 변화까지 보여주는데도 조금은 그러면 많이 좀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약간 밋밋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나우나우라는 사실 지난번에 전개도 굉장히 좋았어요. 최적의 예. 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걸음 봤을 때는 정말 그것도 문생이 탔었거든요. 그때도. 라우나우르키 아르고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에 대한 부담을 좀 어느 정도 커버해주느냐 관계될 것 같고 복병은 6번에 렛츠고런 10번에 해운 1번에 고속 출파 이런 것들 들어온다면 그 가짜는 배당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쉽게 볼 레이스는 아니에요. 참고보시고 7경주 국산 사고의 1300인데 7경주 신손의 첫 번째 오늘 설경마장 추천 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로이카 중심으로 배당은 11번의 에이스 더블에게 인기가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되는 말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총만은 없는 레이스예요. 뭐 1번과 로이카도 승부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팅은 합니다만 뭐 선행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수성 BT도 많이 빠르고 3번 데이스 니시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전이 예상이 되고 에이스 더블은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좀 나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주 큰 배당은 10번만 전보 에이스가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보 에이스라는 마필은 최근에 부진한데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조교도 그렇게 정상적인 조교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디션 나중에 맞물리면서 부진합니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정상적인 조교를 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보 에이스가 뭐 최고의 보평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생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인기야 1번 로이카, 11번 에이스 더블, 11번 일반 쪽에 조금 쏠리겠지만 뭐 대끼리가 둘 앞에 말이 없고 두 마필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훈정 경주인데 일단 제가 보는 복병은 7번마 대대장, 이 7번마 대대장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추임마고 꾸역꾸역 올랐던 마필인데 이상혁 기수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 마필을 만져보니까 예전에 탔던 대대장보다는 걸음 자체가 훨씬 더 낮았다. 자, 이번 경주가 1번 오이카, 여기 5번 수성 BT, 여기 9번마 어거스트 트러쉬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경합을 해준다면은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은 7번마 대대장입니다. 뭐 11번만 에이스 더블도 뚝심이 괜찮은데 뭐 3착 승문에 걸려있어서 조금 현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7번만 대대장이 경주가 짜부러지고 추입이 먹는다면은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혼전 중 어부질의 취입 가능성 7배 대대장이고요. 또 10번의 점보 에이스도 뭐 저는 백판입니다. 뭐 이거 누가 잡겠어요? 박남규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니까 제가 네. 점보 에이스는 이번에 입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1군까지 가는 말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 언제죠? 데뷔전 무렵부터 연타로 딱 때릴 때는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 마탱이 갔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근데 그 완전히 최근 4차례 레이스에 액면만 보고 무시할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 어쨌든 이게 1번 액면상으로는 로이카하고 11번 에이스 더블이 강력하게 인기만을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 인기만 두 마리는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3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착순 외로 3차권 바깥으로 빠진다면 그야말로 뭐 망외에 배당 나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래서 뭐 복승도 복승이고요. 3복승 노리기 딱 좋은 게임이 바로 이런 레이스가 아닌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성훈의 3복 고배당 승부 이번 이제 서울 7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사고나 1200으로 준비된 8경주는 14번에 천년의 기쁜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면서 1번의 미트릭, 2번의 번개 파워 인기권 막걸리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사실 천년의 기쁨이란 마필이 뭐 사이즈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이제 올 머리로 팔리고 있는데 뭐 대련은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축막감으로는 뭔가 좀 2%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따라서 배팅의 축을 전 3번 더 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더 센 걸이란 마필이 최근에 이규의 기수가 기승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문정규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편성도 그렇고 3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3번만 더 센 거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좀 만만치 않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된 14번마 천년의 기쁨이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의 걸음이고 상태 자체도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뛰었던 내용 자체가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권 주력으로 봐야지 강추이라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요. 저는 정계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은 일본만 미스트릭이 아니겠느냐. 최근 두 차례 8월 24일은 선행 가서 죽었고 직전 경주 쫓아가서 걸음 평했는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안 가도 된다고 판단하고 앞에 보내주고 안쪽 붙는다면 정계상 절대적인 찬스, 여건상 절대적인 찬스는 일본만 미스트릭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은 9번마 대각형 원만이란 마필. 이 마필 최근 별 걸음 보여준 게 없다가 직전 경주 쫓아가면서 중반 걸음에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실전에서 변화를 좀 보여준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 자체에서도 좀 좋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배당이 나와준다면 9번마 대각형 원만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에서 1레말인데 그렇게 많은 투수가 뛰는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일단 앞서는 1번에 미스트릭하고 이제 14번에 천년의 기쁨인데 천년의 기쁨은 그 데뷔전 때 보시 아시겠습니다만 선행을 못 갔던 상황에 선입권 전개를 해냈기 때문에 뭐 크게 선행 가냐 안 가냐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댕 받고 14번에 따라 붙는데 바로 그 뒤를 이번에 번개 파워가 쫓아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3번에 더 센 거로 출입하느냐 9번은 아니면 대학교 원만 같은 그러니까 3번 9번 같은 마피아를 출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도밖에 있고요. 그래서 앞선이 버틴다면 뭐 인기만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뒤에서 출입이 따라온다면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에이스라는 거. 요즘만 아시고 일단은 현장에서 판단이 중요한 에이스 같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의 박남규 윤의 두 번째 출전하는 게임이고요. 국산 3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드림포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6번에 네트워커랑 8번에 라떼 이천이 이제 상대마다 좀 돌아오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구경주는 기복마다 간의 접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번마 드림포트가 좀 전개가 유리한 가운데 제가 보는 복병은 7번마 몬테라스카이. 7번마 몬테라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편성 자체도 해볼만 했고 게이트도 1번이었고 최적의 전개에서 선을 가서 받았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승문전입니다. 상태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문제는 선행 여부인데 1번마 드림포트가 좀 빠르긴 한데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최근 선행 간 적이 없습니다. 5번마 비도버 패스도 빠르긴 한데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졌기 때문에 이 7번마 몬테나 스카이가 또다시 선행 작전에만 성공을 한다면은 상태는 직전보다 분명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7번 놓고 아마 후차권은 1번 드림포트에 주력하되 8번 라떼 이체까지도 본다면은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몬테나 스카이가 지난번에 그 굉장히 많은 그 배당표 바람에 불고하는데 이게 김태형 기자 추천했나요? 아니, 저 추천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바람이 불었다는 막판에 좀 끈적이 바람 불어가지고 준비해주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좀 승군진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냐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부담은 좀 있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센 말도 아니고. 알아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이제 출전 도수는 8도 잠철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예요. 충마도 없고 또 상대적으로 되는 마필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관리형 마필 한도 제가 인기대에서 밀려있는 마필을 초록으로 노려갈 텐데 어디다 붙이냐인데 저는 드림포트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인기 1인데 드림포트는 받치는 막권 쪽으로 돌려놓고요. 복대복 막권을 주력으로 때리는 그러면서 출전 두수는 적지만 배당을 놓이고 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강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도 일단 1등이 있고요. 시드니스 그래서 복병만 하나를 노리고 가는 승부가 좀 더 유리한 적중과 배당 면에서 있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파괴의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가 화합 3군에 1,400으로 전개가 되겠는데 5번 홀리데이 드림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 중심으로 6번에 켄터키 삭스랑 7번에 피니시 블루가 이제 상대방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홀리데이 드림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편성도 그렇고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홀리데이 드림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 6번마 켄터키 삭스나 7번마 피니시 블루가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왕대나 3번 아비처럼에게까지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10경주 저도 5번마 홀리데이 드림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혹시 뭐 4번 아비처럼 6번 켄터키 삭스, 7번 피니시블루, 8번만 왕대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4번만 아비처럼은 52.5 감량 2점이 있고요. 걸음 자체는 항상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걸음이 안 나오는데 이번 경주 인기만 6번, 7번이 무너졌다면 4번만 아비처럼한테 기회가 올 수 있고 이 8번만 왕대는 원래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전형적인 1000m형 마필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흡기 쪽에 좀 변화가 왔습니다. 아직은 좀 더 적응을 해야 될 듯 보이시지만 좀 변화가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뭐 인기만 6번, 7번이 둘 다 무너지지는 않을 듯 보여집니다. 6번 켄터키 삭스는 1400도 직전 경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좀 나을 듯 보여주고 7번만 피니시블루가 거리가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뚝심이 좋기 때문에 5, 7이 뭐 대끼리 준대끼리겠지만 저는 7번만 피니시블루에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5번에 홀리데이 드림이 에라 모르겠다 선행 나가버리면 자동적으로 6번, 7번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6번, 7번 두 마리는 뭐 앞선을 나가서 좀 버티는 맛. 물론 피니시블루는 지나면 순위권 정리를 해냈습니다만 그거는 1000m 얘기고 또 1200 올라오니까 또 마지막 거리 확실히 안 나와요. 하물며 이제 1400 조건이기 때문에 6번이 그 5번에 홀리데이 드림이 앞선을 장악을 해낸 승화한다면 저는 6번, 7번은 정리가 되면서 따라오는 뭐 8번이라든지 뭐 4번 이런 말들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마 그 전개상 포인트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당일 실전에서 좋을 것 같고요. 자,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구나 1900으로 치러지는 김태형 기자의 후반 승부가 되겠고요. 자, 액면 배당은 14번의 치프레드 캔 중심으로 4번의 티나브라드라든지 10번의 라운벌레 쪽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될 수 있는 입장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은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편성을 봤을 때는 두 마필이 좀 돋보이지 않나 싶어요. 13번 치프레드 캔하고 10번 라운볼드인데 일단 이 라운볼드라는 마필도 뭐 장거리형 마필이고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최근에 레이스를 하고 티나브라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라운볼드는 계속해서 걸음이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10번, 1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뛰었던 내용만 놓고 보면은 4번 티나브라더, 10번 라운볼드, 14번 치프레드 캔 세 마필이 보면 낫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숨겨진 마필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걸음 자체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마필을 제가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 어차피 후차권은 조금 더 뭐 4번, 14번, 10번도 가져가겠지만 좀 더 복대복 막권, 배당 메리트를 상당히 있는 그런 막권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배당 자체를 최대한 늘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14번의 치플레드 캔 제가 지난 그때 9월 13일 승부 경기로 가져가가지고 주력으로 15배짜리를 짭짤하게 적중을 시키게 되는 게임인데 역시 좀 장거리에서는 취임력이 있는 말 같아요. 정말 세요. 저도 추천을 했는데 1코너 돌아갈 때까지 바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거 뭐 경주를 하는 거야 지금 주인공 선수 하는 거야. 사실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4코너 돌아올 때 그 조치를 보니까 되겠다. 그때 네. 시겠어요 진짜. 정말 최근에 근래에 정말 취입이 뭔가를 한번 제대로 보여준 마필 같아요. 지난번. 맞습니다. 하여튼 이 11경주 그런 입상 가능 말들이 의외도 많이 포진된 게임이고 그리고 배당의 가능성 특히 뭐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김태형 기자 한번 과감한 대시간 필요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2경주 1군 경기는 신승훈이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의 마이데이 중심으로 지금 10일 임페트스 두 마리가 대끼를 많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끼리 한방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장산도 그렇고 매직 라이스도 그렇고 뼈가 있긴 해요. 뭐 남해대왕도 조율을 잘하면서 이번 경기는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좀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이데이나 임페투스도 이길 수 있냐 문제인데 마이데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KL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큰 문제고 부담력 58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전에 9월달에 뭐 57.5를 짊어지고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임페투스라는 마필도 최근에 뭐 한 발에 좀 아쉬움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런 편상이라면 임페투스도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액면상 보면은 11번 마이데이, 12번 임팩투스가 좀 낮습니다. 12번만 임팩투스는 최근 전부 다 이빨 가서 깨지긴 했지만 요런 마필에 또 문세영이 타면은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세게 볼 수 있고요. 문제는 11번만 마이데이. 기본적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부담이 58입니다. 마체가 굉장히 작은 마이데이는 말이 작은 말인데 57까지는 버텼하더라도 58이라는 부담 준양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대끼리 맞고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주고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6번만 매직나이트 6번만 매직나이트가 되겠습니다. 매번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과 같이 무거운 주로고 인기마다 불안성이 있다면은 막판에 날라올 마필은 바로 6번만 매직나이트가 아니겠느냐. 6번만 매직나이트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14도 편성에 정말 이게 뭐 인기마와 복병마의 경계가 이렇게 우율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데 관점 드리고 싶고요. 정말 11번, 12번 대끼리 액면 자체는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다른 복병들의 전력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4번에 라이언 펀치라든지 앞서 이제 그 김태형 기자가 언급이 된 6번에 매직 나이트 또 뭐 그 5번에 로열 킬러퍼도 마틴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53kg의 로우 핸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이게 생각보다는 말랑말랑한 게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마에서 저는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복병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1, 6경마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